저는 최기동이라는 사람입니다. 목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목포 포럼 참여 회원님도 하셨습니다. 소확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우연히 듣다가 SNS에서 페이스북을 듣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딱 우리 지금 수학 방식 이것은 저는 좀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수학 방식이 어쨌다 하는 건 놔두고,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민자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지금 이걸 하겠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김충 단장님이 앞전 MBC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또 염서 선생님, 우리 과장님께서 내놓은 것도 왜 민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왜 민자 사업으로 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민자 사업으로 갔다. 자, 그러면요. 민자 사업에 제안서가 들어왔으면은 민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까? 목포시에서 민자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소확행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사업보다도 민자 사업이 낫겠어. 민자 사업에 대한 공모를 가면 민자 사업 하겠어 하고 시장님이나 그거 결정을 해가지고, 자, 민자 사업 할 테니까, 자, 사업자들은 민자 사업에 공모를 할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회사가 서류만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이걸 KDI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합수 집서 나왔으니까 민자 사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민자 사업으로 꼭 해야만 이유가, 만약에 이걸 재정 사업을 하는 우리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면은 어쩐가 하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도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800억인데 우리가 시가 들어갈 돈이 한 400억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220억 정도를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냈는데, 이 대금은 사업을 줄이거나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기타 사업을 전략해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두 번만 하면은 우리 목포시가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1조 예산이라는, 우리 목포시가 1조 예산이라면서 400몇 억을 못 만든다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감사에도 감사가 했지만은, 감사에서 감사를 지적을 했지만은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곡해를 해요. 저는 곡해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제처 해석은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안 해도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법제처가 아닌 중앙지법 판례에는 그 법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2009년도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면 이것이 항소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기판력이 유지되는 판례입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이 앞전에 법원은 안 해도 됐었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목포시 감사실은 뭐 했습니까? 어째서 목포시 감사실은 이걸 모르고, 목포시 과장님은 왜 이걸 모르고, 어떻게 도청의 감사실은 이걸 알아내갖고 이걸 지적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의회를 거쳐야겠다 그런다면은,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 의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다면은, 그때부터 의회를 다시 거쳐갖고 그때부터 민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난 뒤부터 제안하자 결정이 되면은 그때 제안서를 받고 이놈을 KDI로 보내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이건 이제 방금 말했던 민자 사업에 대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절차는 정당했는가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제가 패널로 나와서 진짜 앉고 싶었어요. 우리 나비연대 어떤 분이 이 개최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와서 시민 발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나왔습니다. 저도 사업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된다 싶었는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 절차상 여기 절차를 보면은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국고보조금 환경부에 있는 폐기물 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국고를 하려면은 업무 지침에서 우리가 사전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전 예산 사전 심의라는 걸 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그 협의를 하는 절차가 언제냐 그러면은 요건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요건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갖춰진 준비성이 갖춰진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그러면 우리가 돼 있습니까? 자,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순환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놈을 거기에서 파생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청 시기는 언제냐? 그럼 언제 이것을 요청하냐? 그러면은 재정사업은 개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이 판단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선생님이. 과장님 봐보십시오.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18년 12월 13일 날 민자투자사업 찬스를 검토를 의뢰를 하고 19년 1월 2일 날 예산지원 사전 검토 의뢰를 환경부에 합니다. 자, 19년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런데 적격성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환경부 적격은 KDI도 검토 의뢰가 될 때는 언제냐 그러면 그보다 훨씬 뒤인 19년 2월 달이다. 10월 달에 나와요. 그럼 19년 10월 이후에 이 법률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19년 10월 이후에 환경부에다가 자 적격성이 나왔으니까 민자사업에 이 사람들이 이상이 없고 하면 적격 타당성 검사도 돼 있고 적격성도 맞고 목포시에서도 민자사업을 해도 되니까 자 이제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참 이상하게 또 무엇이 나왔냐 그러면은 보십시오. 19년 3월 10월 2일 날 적격성 검토가 KDI에서 나왔는데 그보다 빨리 19년 3월 13일 날 환경부 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 적정 통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업무 지침은 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법률은 하는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판단 이후로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민자사업에 400억을 우리 목포시에서 KDI 검토도 안 끝났는데 400억을 받았어 하고 환경부에서 돈을 받았어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재연사업을 하면 왜 좋냐?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 난다 어쩐다 해갖고 그것이 사고 났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에 들어봤습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소각시설하고 민간 개인이 관리하는 소각시설하고 같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는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공모사업을 했느냐 여부를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부 고시 사업하고요. 또 민간 제한 사업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정부 고시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 주장하신 말씀대로 목포시가 사업 제한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민간 제한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목포시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제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제안사업으로 이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풀리셨을 거라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그 조례 심의 생략 가능한 것하고 또 목포시 의회 의결을 왜 거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요. 그 조례 심의하는 것하고
그 목포시 의회 의결하고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목포시에는 민자일지 유치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조례에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투자법하고 기재부의 지침에 보면은 그 사업이 500억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에 의한 자체심의는 심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감사에서도 별 지적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심의를 왜 의회 의결을 왜 사전에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 좀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의회 의결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 의결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협상이 끝나면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목포시 의회에 의결 받아라라고 그 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예정일 때는 목포시의회에다가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목포시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강로는 BTO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목포시로 귀속하는 귀속시설입니다. 다만 민간 투자자는 20년간 그 운영권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조례에 의해 심의를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고요.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역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그 심의를 의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9월달 정도에 협상이 끝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되기 전에 그것보다 이제 협약 체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시 협약 체결 전에 목포시의 의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심의사항과 목포시 의결 사항은 이렇게 좀 도감사에서도 하나는 이상이 없다. 하나는 권고로 해서 나중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으니 지방의 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지침회가 환경부에 국고를 사전 이렇게 검토 의뢰할 때는 KDI에 검토를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된다라는 그 국고보조 지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DI에다가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KDI에서는 이게 그러면 국고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됐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서로 요거 KDI 검토가 먼저다. KDI에서는 환경부 국고 보조를 주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 국고 보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두 기관 간에 서로 미루게 되는 거죠. 어디가 먼저냐. 국고가 먼저냐 KDI 검토가 먼저냐 라고 서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런 사정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KDI 검토 결과 이전에 환경부에다가 예산 사전 심의를 했는데 KDI에서 아직 검토 결과가 안 나왔으니 이거는 예산 사전 협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환경부가. 그 목포시가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부는 사전에 검토를 해줬느냐. KDI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서로 두 기관 간에 그걸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목포시의회 김양기 의원입니다. 아까 시민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박동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자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시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박동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재정 사업으로 하려다가 민자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민자로 회선을 할 수가 없어요. 현행 법상. 그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H라는 회사에서 제안서를 넣기 전에 분명히 목포시에 물어봤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 서류 있으세요? 과장님?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의향을 아마 표시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 혹시 있으세요? 의향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목포시에서 이미 재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안서를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야 맞다는 거예요. 왜 굳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과정을 밟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셨으면 아까 사무국장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과의 공론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시민과 논의해 주셨어야죠. 의회와 논의하셨어야죠. 목포시가 왜 민자 사업이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먼저 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저희가 재정 사업 모든 게 기본이 재정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재정 사업을 할지 또 민간 투자 사업을 할지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적격성 심의라는 또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들도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것도 아까 매립장 순환용 정비 사업하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이 시작돼서 그렇다면 함께 생활 쓰레기도 태우는 것이 좋겠다가 도출됐었고요. 그래서 이 시작 자체는 어떤 재정 사업이냐 민간 투자 사업이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 타당성 조사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어떤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 설계 그 다음 절차를 밟았다면 우리 존경하시는 김양규 의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저희가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 반려 사유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법으로 설계를 했거나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미 지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반려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닌 것들은 반려할 사유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어떤 위반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에 거쳐서 보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사업을 하려다가 민투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재정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 제한 사업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민간 투자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 투자로 할지 아니면 재정 사업을 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KDI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검토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라라고 저희가 검토 의견을 받았는데요. KDI의 검토 결과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보다 민간 투자사업을 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검토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길 만한 어떤 합당한 이유를 제가 아까 판단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라면 그 효율적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게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게 하라는 우리 시의회의 공고에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리한 사업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또는 국가가 용인한 KDI의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받고 또 기재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만약에 저희가 무리하다고 했으면 기재부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겠죠.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으니까 기재부에서는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더 적게 가다가 통과된 그 보고서를 받고 기재부에서도 심의 결과 그게 합당하니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모수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4차례 업무 보고를 받았고 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소각장 관련해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도시건설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의원들의 문제다. 또 우리 목포 전 시민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 보고가 끝나면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업무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전 의원 상대로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가 우리 전문가들도 아닌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치도 없이 우리가 뭐 스토커네 열분해네 뭐 이동상식이네 또 뭐 오염물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 시 집행부에다 전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하고 또 환경에 있는 양현남 차장 두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의 그 결과를 집행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재정이냐 민투냐 그랬을 때 그 배재근 교수가 시의 재정이 원활하고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은 재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시의 이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검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커하고 열분해하고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니까 열분해가 굉장히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스토커가 오히려 더 낫더라.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서 봐도 그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봐도 스토커 방식이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돼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겠느냐. 많은 에너지를 해소하면 운영비가 거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집행부가 하는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그런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의회 의원이라는 거는 공공의 복리를 공공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해서 이를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공통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임경숙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또 지역 주민과 시민, 또 환경단체 참여를 보장해서 민간이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셨고요. 또 존경하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모수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바람직한 상생 발전 방안으로 또 지역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 3자 간의 상설 감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역시나 유튜브에서도 역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 목포시가 제정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운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토론에서 제안된 요 시민 단체와 또 여러 가지 또 공무원 또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상설된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 환경을 감시하고 또 쓰레기도 들어오는 쓰레기 아까 또 신안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물이라든가 플라스틱 또 말씀드렸으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나 쓰레기 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같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조례에 명시해서 상설 기구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